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8절 이상적분에서 무한구간 세 번째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구간의 세 번째 형태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이상적분은 이런 기호로 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쓰면 이것은 이상적분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분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어떤 수 A를 선택을 해요. 그 A라는 수를 선택을 해서 이 구간을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런 이상적분 하나와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또 이런 이상적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그 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 첫 번째 이상적분, 앞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배웠죠. 이 두 번째 이상적분도 앞의 시간에 두 번째 그 케이스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도 존재하고 이 값도 존재해서 둘 다 존재해야 그래야 이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이상적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존재하지 않고 발산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전체의 값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정의를 쓰기 전에 이 정의 두 개는 앞에서 배웠죠. 주의할 점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이상적분하고 a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의 합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x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안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이 구간의 위쪽 끝점이 되는 s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당연히 s가 무한대로 가면 그렇다면 이 적분의 아래쪽 구간은 마이너스 s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s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s가 무한대로 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같은 문자를 가지고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한꺼번에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것은 이렇게 둘로 나눈 이상적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적분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것의 정의하고는 달라요.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정의는 앞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상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의 이상적분 하나 플러스 a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 하나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의 정의는 우리 앞의 시간에 배웠죠. a보다 작은 어떤 t라는 수를 선택하고요. 인티그럴 t부터 a까지 fx dx 먼저 정적분을 계산하고 그러면 원시함수 계산해서 t 대입하면 t로 표현된 값이 나오니까 t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t를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이렇게 극한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도 a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 a보다 큰 어떤 값 s를 선택을 해서 인티그럴 a부터 s까지 fx dx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은 이 극한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여기 있는 이 극한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느 한 극한을 계산해서 값이 나왔다면 당연히 다른 극한을 계산하고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어느 한 극한을 계산을 했는데 발산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상적분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나누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적분해서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러면 다른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값을 한번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한 이 적분, 이것의 극한, 이 값은 우리가 fx의 코시의 principal value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코시라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코시의 principal value라고 부르고요. 코시의 C와 principal 할 때 P, value 할 때 V 가지고 CPV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principal value, 으뜸값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코시의 으뜸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코시의 으뜸값이라는 값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이상적분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건데, 우리가 그 정의한 이상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면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도 존재해요. 즉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fx dx 이것도 존재해요. 이렇게. 자, 하지만 이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이상적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도 존재하고 값이 같아요. 같은 값입니다. 자, 그런데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둘로 나눠서 더해주는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쇄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이것은 뒤에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건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상적분을 이렇게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이상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 이상적분으로 나눠서 그 각각의 이상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변수를 다른 걸로 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쪽에 왼쪽에 이상적분을 계산할 때 이 변수를 t로 쓰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t로 쓰고 따로 독립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변수를 써놓으면 옆에 같은 변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이 나왔다면 더해서 그냥 0으로 처리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는 t라고 썼으면 하나는 s라고 써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다른 걸로 쓰도록 이렇게 버릇을 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같은 걸로 썼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서 0으로 처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았고요. 자, 그럼 남은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값 A를 선택해서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눌 거냐? 이게 남았죠. 그렇죠? 당연히 A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시함수를 계산해서 하겠죠? 그렇죠? 예, 원시함수 대문자 F를 계산했을 때 A를 대입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FA를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A가 가장 간단하게 되도록, 예, 간단하게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시 함수를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예,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의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이상적분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선택을 해서 둘로 나누셔야 되고 그렇다면 원시 함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원시 함수. 예,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리 24개 공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바로 아크텐전트 x입니다. 원시 함수가.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선택해서 아크텐전트 x를 계산하면 이 값이 가장 간단할까? 예, 우리 연습을 여러 번 했었죠. 예, 아크텐전트 0은 0이지요. 그렇죠. 예, 텐전트 0이 0이고, 예, 이 0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찾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텐전트 값이 0 되는 곳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크텐전트 0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0이 0이니까 제일 간단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0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을 선택했어요. A로. 그렇다면 이제 정의대로 나눠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0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플러스 다시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이상적분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0보다 작은 수 t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t부터 0까지 정적분 계산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할 거니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0보다 큰 수를 하나 선택을 할 텐데 이쪽 변수를 t라고 선택했으니까 주의를 주기 위해서 s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0부터 s까지 정적분하고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니까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의대로 다 됐어요. 예,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원시함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크텐전트 x.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극한, 이 적분의 극한은 정적분 t부터 0까지 적용해주고 그리고 극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 이 정적분의 극한도 원시함수 똑같죠. 같은 함수니까 아크텐전트 x 그리고 0부터 s까지 구간 적용해주고 이제 s를 무한대로 보내고 됐죠. 예, 이제 구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왼쪽 거부터 x에 0 대입한 값에서 t 대입한 값을 빼줄 거니까 0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t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t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t 그렇죠? 거기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극한의 값은 역시 s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고 s를 무한대로 보내요. s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0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그걸 뺄 거니까 아크텐전트 s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0 그렇죠?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아크텐전트 0은 0이라서 우리가 0을 선택해서 둘로 나눴죠? 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아크텐전트 배울 때 이 극한까지 배웠죠? 그렇죠? 자, 여기
칠판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텐전트의 역함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텐전트를 제한해서 그래서 역함수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x라는 함수는 위쪽으로 수평점근선이 하나 생겼었어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텐전트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수 제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니까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제한된 이유였죠.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 x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얻었죠. 그렇죠. 자, 여기에 그려진 이 그래프가 y는 아크 텐전트 x다라는 함수의 그래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주면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듯이 이 아크 텐전트의 그래프가 이 값으로 계속 접근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다라는 극한을 우리가 앞에서 얻은 거고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이쪽 극한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런 두 개의 극한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여기다 사용할 수 있어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s, 금방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2분의 파이지요. 그렇죠. 여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t, 이 극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이죠.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이건 아까 0이었고요. 아크 텐전트 0은 0이었고요. 뒤에 거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렇죠. 플러스 뒤에 거는 이 값의 극한이니까 2분의 파이. 해서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답은 파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은 0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눴는데 그렇죠. 둘 다 값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왼쪽 것도 2분의 파이, 오른쪽 것도 2분의 파이. 둘 다 값이 존재했으니까 그걸 더한 값 파이. 이 값이 이 이상적분의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쇄되는 경우를 하나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상적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어떤 점을 선택해서 당연히 그 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 점까지 다시 그 점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 이상적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원시함수를 가지고 그걸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은 보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의 원시함수는 아크 텐전트 x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이것도 많이 연습한 형태죠.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입니다. 그럼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2x는 1 플러스 x제곱 이것을 미분한 값이죠. 어떤 함수분의 어떤 함수의 도함수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분모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값은 2분의 1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인데 1 플러스 x제곱은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서 절대값 버려요. 그래서 원시함수는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계산하면 이 값이 가장 간단할까라는 것은 아크 텐전트는 0인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도 0을 대입하면 로그 1이 0이 되니까 x를 0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가장 간단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a를 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둘로 나눠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는 0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적분으로 나눴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적분 플러스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적분 0을 중심으로 둘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정의로 따라갑니다. 왼쪽 거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 아래쪽에 t를 선택하고요. t부터 0까지 적분해 주시고 그리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 여기 변수 t로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문자로 s로 선택을 할까요?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산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을 하나 계산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값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것의 원시함수는 아크텐전트 x고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것의 원시함수는 x를 2x로 바꾸고 2분의 1을 곱해줘서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구간 0부터 s까지 적용해주고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x에다가 s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빼줄 거고요.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0을 대입한 것은 앞에 거 아크텐전트 0 그건 빼줄 거고요. 뒤에 거 2분의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그것도 빼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아크텐전트 0, 0이지요. 여기는 0의 제곱 0인데 1 더하면 1인데 로그 1 하는 거니까 거기 2분의 1을 곱해도 이 값은 로그 1이 0이니까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s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이것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크텐전트 s는 s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2분의 파이로 간다라는 걸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이 극한은 존재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s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s제곱도 무한대로 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1 더한 1 플러스 s제곱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 로그를 취해도 무한대로 가죠. 거기에 2분의 1 곱해도 역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것은 2분의 파이로 가지만 이 로그로 된 부분이, 로그라고 된 부분이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2분의 파이를 더해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무한대로 발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을 계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결론은 이 전체의 이상적분은 발산한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발산한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도 오늘 수업 끝나면 여기 오른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전에 우리가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라는 걸 가지고 비슷한 흉내를 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이상적분하고는 다른 거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의 CPB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앞에 예제에서 CPB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그러니까 이상적분을 둘로 나눠 써도 같은 문자를 써가지고 둘 다 t로 쓰든지 둘 다 s라고 쓰든지 해가지고 그냥 같은 문자니까 한꺼번에 처리해버리면 이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문자로 쓰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예, 두 개, 양쪽을 비교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이쪽에 플러스 값이 있다. 두 개 더할 거니까 이거 0이다 해서 두 개를 더해서 처리해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처리하게 되면 CPB를 계산하는 효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B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원시함수를 알고 있었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 그렇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은 원시함수가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구간을 같은 문자로 써서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적용해주고 s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렇다면 x에다가 s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값을 빼주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플러스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s제곱, 마이너스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2분의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의 제곱. 그렇죠? 그걸 빼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형태가 마이너스 s를 제곱하면 이건 s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 있었으니까 이쪽에도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 빼지게 돼요. 그렇죠? 예, 이쪽에 있는 걸 정리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이게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를 써서 그 이상적분 계산할 때도 그냥 같은 문자를 써갖고 한꺼번에 계산해버리면 이런 오류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같으니까 여기 CPB에서는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에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S가 무한대로 가면 그 텐전트 S 2분의 파이로 간다. 조금 전에 연습했죠. 그런데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는 S가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아크텐전트를 씌우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남은 것에 뒤에 게 상쇄돼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앞에 이 남아있는 이것의 극한이 답이 되는데 이것의 극한은 둘 다 존재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뒤에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고 파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니까 CPB는 존재하지요. 그렇죠? 예, 이 CPB를 계산하면 파이입니다. 그래서 CPB는 존재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상적분은 앞에서 풀어봤죠? 존재하지 않죠? 두 개 이상적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그 각각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적분은 발산한다. 그렇죠? CPB는 존재하지만 이상적분은 발산한다 하는 예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로그 함수처럼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는 파트를 하나 섞어주면 그러면 답이 나오게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적분 첫 번째 케이스, 그 구간이 무한인 경우 무한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구간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연속점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